내가 만들면 아무도 안 먹는 이 메뉴 대박집 비빔국수 맛 집에선 이걸로 만듭니다. 냉장고에 신김치들이 풍족해지는 시기 너도 나도 기피해보지만 안 먹을 수는 없지요. 오 맛있어. 뻥치지 마시고요. 김치를 잘 게다 준 후에 형편이 괜찮다면 계란을 삶는 건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내세울 게 김치밖에 없어요. 썰면이 주로 사용하는 건소면 구포국수 사용하는 거 눈치채셨죠? 댓글 프로필란 참고하시고요. 소면은 뭐 어느 회사든지 3분 30초 이하로만 삶아주시고 찬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오늘 비빔장 소스 회나 배달시키고 남은 이런 초장 있으시죠? 없다고요? 초장이 있다 치고 물엿이나 설탕 3분의 2큰술로 단맛을 조금 올려주시고 맛있군과 소고기 다시다 4분의 1큰술 이하로 넣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비빔국수 요리도 아닙니다. 썰어놓은 김치와 배운 사람은 참기름 여기에 계란까지 올려주면 아우. 오늘의 결론 초장 박살이다 정말. 대박집 짜장맛 이젠 이걸로 만드세요. 만능짜장 소스 하나로 간짜장과 떡볶이, 짜장덮밥까지 올킬입니다. 짜파게티에 스파게티를 응용한 첫 번째 요리 스파간짜장. 끓는 물에 소금과 오일, 스파게티면 1인분을 넣고 8분간 끓여주세요. 올리브유에 등심 100g과 양파채 4분의 1개, 대파와 스파게티면을 넣고 볶아주세요. 만능짜장 소스를 기호에 맞게 넣은 후에 설탕과 마시꾼도 조금씩 넣어주면 더욱더 맛있어집니다. 면수를 넣어서 타지 않게 조리한 후에 접시 위에 플레이팅해주면 대박집 짜장면이 짜증날 이 스파짜장이 완성됩니다. 이 짜파게티 만능 소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그냥 짜파게티 스프 기름에 개어놓은 거야. 697칼로리 어우야. 만들어 먹는 방법까지 소개해놨어요. 야야 맛 한번 봐야죠. 새까만 게 먹어보니 오 맛있어요. 썰면의 조태구알 이벤트의 최대 추천 메뉴 짜장떡볶이. 식용유에 불려놓은 쌀떡 300g과 짜장 소스를 넉넉하게 넣었다. 살짝 볶아준 후에 자박하게 물을 넣고 타지 않게 졸여주세요. 당연히 설탕과 마시꾼 조금씩 넣으면 헐헐헐 맛있어집니다. 싱거울 땐 짜장 소스로 후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요리 짜치게 덮밥입니다. 즉석밥 한 개를 뜨끈하게 데워주세요. 조리가 완료된 즉석밥을 냉면기에 넣고 기호에 맞게 짜장 소스를 넣어서 비벼주세요. 배운 사람은 설탕 2분의 1큰술과 마시꾼 조금 아시죠? 그리고 또 세상 귀찮은 양반들 계란 후라이 그냥 냉동 쓰세요. 즉석밥 용기에 냉동 후라이 넣고 짜장에 비벼 넣은 밥을 계란 위에 올린 후에 그릇을 휙 뒤집어서 담아주고 치즈 2장 올려서 렌지에 돌리면 끝.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조미료 레시피 오늘은 조개다시다입니다. 물 800ml에 조개다시다 1큰술과 바지락 1줌, 후추를 조금 넣고 칼국수면 또는 소면 1인분을 따로 끓여낸 후에 끓여낸 물을 버리고 면만 따로 담아준 후 만들어놨던 쪼다 육수를 부어주고 파만 올리면 바지락 3690마리 끓인 맛의 바지락 국수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물 800ml에 조개다시다 1큰술과 바지락 1줌을 넣고 핵감자 2-3알과 양파와 대파, 형편이 괜찮다면 수제비까지 넣게 되면 감자국을 하다가 감자 수제비까지 얻어 걸립니다. 세 번째, 부침가루 100g과 깨끗하게 손질한 부추 50g을 넣고 계란 1개와 조개다시다 1큰술을 넣은 뒤 반죽에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물을 조금 넣어서 반죽과 부추가 엉기듯이 버무려주세요. 팁은요, 걸쭉하게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질질 흐르면 정말 맛없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부추전 요리도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 한 점 맛보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대박집 절임 반찬이나 장아찌밥 요즘 집에선 이렇게 만듭니다. 6월제철 마늘종에 간장소스를 부으면 마늘장아찌, 청양땡초에 간장소스 부으면 고추장아찌, 양파 썰어 간장소스만 부어주면 양파장아찌가 완성됩니다. 깻잎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장아찌 전용 간장 소스를 부어만 주면 간장 깻잎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아찌 전용 간장 소스가 궁금하시죠? 양조 간장에 과당과 설탕, 화학 식초가 아니 발효 식초로 맛을 냈고요. 한 끗의 차이 바로 레몬 농축액이 치고 나오는 청량감의 한 끗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남해살 마니아들의 필수 아이템 통마늘에 간장 소스를 부어 10일 이상 숙성하면 통마늘 장아찌, 갓 지은 가마솥밥에 간장 깻잎, 형편이 괜찮다면 참치에 같이 싸 먹으면 그만해라. 식구도 없는데 바리바리 만들지 말고 오이 한 개 썰어서 간장 소스 부으면 밥에다 물만 말아 먹어도 맛있는 오이 장아찌도 뚝딱. 고추와 마늘종은 10일, 오이와 양파 깻잎 잎은 하루 정도 냉장 숙성 후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먹다 남은 장아찌 간장 소스 너무너무 아깝죠?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파채에 고춧가루 1큰술과 다진 마늘, 참깨와 장아찌 간장 소스를 넣고 버무려주면 파채 무침을 만들 수 있고요. 장아찌 간장 소스 3분의 2컵에 고춧가루 3큰술과 참깨와 다진 파, 참기름까지 넣어서 섞어준 후 아무 생각 없이 발라주세요. 오늘 영상 만든 것 중에 가장 힘들었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순식간에 마늘과 마늘종 장아찌, 깻잎 장아찌, 오이 장아찌, 양파 장아찌까지 순식간에 만들어 봤고요. 9,000원짜리 간장 소스
소스나 간장 사서 다려 먹는 비용 따져보면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답은 나오죠. 하지만 오늘의 결론, 제 아무리 날고기여도 엄마 손맛은 과학이다. 깻잎은 미쳤다. 지난번 간장게장 영상을 업로드 후에 이 양념게장 양념소스 잘하는 곳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여러 맛구신들이 아쉬움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양념게장 소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당장 내다 팔아도 손색 없겠다 싶은 그 맛 고르고 골라서 찾아왔습니다. 야, 자, 바로 공개합니다. 꽃게야 양념게장 양념소스입니다. 300g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은 땡땡땡 원입니다. 간장과 고춧가루, 물엿 등이 들어가고요. 이 달지 않아서 안 물리고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념의 점도가 꾸덕해서 이 버무렸을 때 비주얼이 좋고요. 양념이 게에 달라붙는 점착도가 좋아서 입에서 양념이 겉돌지 않고 풍미있게 잘 어우러집니다. 오늘 중요한 건요, 맛도 맛이지만 바로 이 금냉 꽃게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일반적으로 손질 꽃게나 절단 꽃게까지는 잘 아시지만 다리까지 손질한 몸통 꽃게는 잘 모르실 거예요. 불필요한 다리 부분은 싹 다 정리해서 몸통만 쏙쏙 발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에 버무릴 때 게다리나 기타 아가미, 게딱지 이런 게 없어서 버무리기가 용이하고요. 사용 방법은 냉장고에서 5-60% 정도만 자연해동하시고요. 이후에 물에 살짝 담그거나 흐르는 물에 가볍게 세척해서 채반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몸통 꽃게 1kg에 양념 300g을 모두 다 넣어서 버무려 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간간한 거나 간이 좀 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간장게장 간장 있죠? 그거 살짝 간장물 한번 입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념 넣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드시는 것보다 약 1시간 정도 숙성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 맛이네. 빼쪽한 것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가미 이런 것도 없으니까 먹기가 상당히 편하네. 자, 여기에서 또 끝나면 섭섭하죠. 순살 양념게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맛 준비했습니다. 게장은 빨아먹고 짜먹는 맛이지. 적당히 식은 밥 위에 양념게장살을 무지막지하게 짜주시고요. 여기에 곱창김 찢어 넣고 참기름, 그리고 배운 사람은 참깨까지 올려서 비벼 먹게 되면 더빙 잘못된 줄 알았죠. 더빙하고 있는데도 화가 난다. 화가 나. 오늘의 결론, 랄라랄라랄라랄라 공격 개시. 술 한잔 먹고 소금 풀고 싶은데 나가기는 귀찮을 때 멸치다시다를 이용한 콩나물 해장국 이렇게 만듭니다. 커피포트에 빠르게 끓인 뜨거운 물 1리터를 넣고 멸치다시다 1큰술과 멸치액젓 3분의 2큰술을 넣어준 후에 신김치 2분의 1컵을 숭덩숭덩 썰어서 넣고 스톱하면 김칫국, 여기에 콩나물을 한 줌 넣게 되면 김치 콩나물국이 완성됩니다. 배운 사람은 대파채, 더 배운 사람은 참치액 3분의 2큰술을 넣게 되면 맛있던 맛이 훨훨훨 맛있어집니다. 여기에 또 밥 넣고 중약불로 끓여가면서 먹으면 김치죽이 되고요. 속풀이용 김치 콩나물 해장국은 뚝배기에 즉석밥 하나를 넣고 그 위에 한 소끔 끓인 김치와 콩나물 건더기를 올려준 후에 국물을 토렴하듯 넣고 형편이 괜찮다면 고춧가루와 참기름 한 바퀴를 휙 돌려주면 속을 풀다가 너무 풀려서 다시 쪼아줘야 되는 김치 콩나물 해장국이 완성됩니다. 오늘의 결론, 한 잔 더 해야겠는데. 쉬운 듯 맛내기 어려운 제육볶음 맛 이렇게 만듭니다. 1단계, 프라이팬에 대패 삼겹살 200g을 볶은 후 삼겹살 기름이 나오면 제육볶음 분말가루 1큰술 반을 넣고 양파와 대파, 기호에 따라 불닭소스 또는 불맛기름을 넣어 밥 위에 올리면 제육덮밥이 완성됩니다. 2단계, 그리들의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을 그은 뒤 가위로 자르고 잘 익은 김치 4분의 1포기와 김치국물을 넣어 타지 않게 익혀준 후 제육볶음 분말가루 1큰술을 넣고 약불로 졸이면 제육김치 두루치기가 완성됩니다. 참 쉽죠잉? 이 제육볶음 분말 소스가 궁금하시죠? 고춧가루와 백설탕, 옥수수 전분과 조미료로 구성되었고요. 광고 아니고요. 테스트만 10일 넘게 진행했습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요약란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메인 영상 제육볶음 만들어 볼게요. 넓은 후라이팬 위에 소주 한 잔의 물과 제육 분말가루 2큰술을 넣고 우르르 졸이듯이 끓인 뒤 목전지 300g을 넣어 양념이 자박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형편이 안 좋다 양파와 대파, 형편이 괜찮다면 당근과 청양고추 끝. 오늘의 결론, 이건 요술이다. 한 짬뽕 낀다는 중화요리집에서 사용하는 짬뽕 다시, 오늘 3가지 요리도 아닌 요리 만들어 볼게요.
짬뽕 다시는 동고를 베이스로 한 육수 재료인데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물감을 칠하기 전 스케치 작업을 손으로 하냐 이 프린터로 찍어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상 또 날로 먹어봤어요. 뭔가 녹진합니다. 응용요리 1단계 불맛 고추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돼지고기 100g과 양파 4분의 1개, 고춧가루 미분 1큰술, 짬뽕 다시 3분의 2큰술을 넣고 타지 않게 볶아주다가 물 650ml와 라면 스프, 형편에 따라 대파채나 청경채를 넣어주면 웬만한 짬뽕집 부럽지 않은 짬뽕라면이 완성됩니다. 응용요리 2단계 쉬운 듯 짜증나게 맛내기 어려운 순두부찌개입니다. 불맛 고추기름 2큰술, 양파채 4분의 1, 고춧가루 미분 1큰술, 짬뽕 다시 1큰술, 국간장 1큰술을 타지 않게 물을 조금 넣고 볶다가 바지락과 순두부 반개, 계란을 넣으면 기본적인 맛, 소금과 MSG로 후가 나면 당장 팔아도 대박날 짬뽕 순두부가 완성됩니다. 3단계 응용요리 칼칼한 짬뽕 전골 레시피입니다. 불맛 고추기름 5큰술에 마늘을 볶고 돼지고기 등심 200g과 국간장 2큰술을 넣은 후에 양파 반개, 알배추 3장,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 고춧가루 미분 매운맛 2큰술, 짬뽕 다시 2큰술을 넣고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형편에 따라 각종 해산물이나 고기, 채소 등을 기호에 맞게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한 소끔 끓여주시면 됩니다. 순두부와 같이 후가는 꽃소금과 MSG, 후추로 마무리해주세요. 배운 사람의 정석 우동사리까지 넣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자, 오늘의 결론. 대박집 장칼국수 맛 집에선 이렇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 장칼국수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들어간 게 별로 없거든요. 커피포트에 미리 끓인 물 800ml가 사실 메인입니다. 또 복잡하게 만들려면 멸치 다시마, 대파뿌리 넣고 만들겠지만 오늘은 멸치 밑국물 육수 3큰술 넣어줄게요. 이 멸치 밑국물 육수가 혹시 없다, 멸치 다시 육수 내서 국간장 셋, 멸치 액젓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고추장은요, 시판용 찹쌀 고추장 골드골드 크게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썰맨내 해신면과 칼제비면 맛있군마켓에서 또 조만간 출시되죠. 모양은 칼국수인데 식감은 수제비입니다. 작은 양파 반개와 형편이 괜찮다면 호박, 허레허식 버섯이나 대파채까지 넣어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장칼국수 요리도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 강원도 안 가도 돼. 꿉꿉한 날씨에 생각나는 메뉴 대박집 칼만두 전골 이렇게 만듭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만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지만 썰맨이 몸담고 있는 식자지왕 만두 한 번만 써주세요. 맛은 내가 보장해. 프라이팬에 고추기름을 두른 후 잡채용 고기 200g을 넣고 볶아주다가 국간장 2큰술과 맛있군 3분의 2큰술, 아주 매운맛 고춧가루 1큰술, 중간 입자 고춧가루 2큰술을 넣고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멸치 다시다 1큰술을 넣어도 되지만 멸치 육수 2-3큰술 넣으면 똑같아. 얇고 넓은 전골 냄비에 양파 반개와 내가 싫어하는 호박은 빼면 안 되나? 형편이 좀 대파 만두를 이쁘장하게 깔아주세요. 오늘 사용할 육수 베이스 사골공국과 물을 1:1로 조금 안 되게 넣어서 한 입 먹으면 뒤에서 잡아당기는 묵직한 맛으로 만들 겁니다. 미리 볶아두었던 고기 다대기를 넣고 다대기가 풀어질 때까지 끓여주다가 절반 정도 삶은 칼국수면을 넣고 드세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끝! 오늘의 결론, 이 맛에 유튜버 하지. 대박집 닭볶음탕 라면보다 쉽게 집에선 이렇게 만듭니다. 첫 번째, 닭볶음탕은 조리하기 전 소금물에 염지를 하면 좋은데요. 시간이 부족할 경우엔 설탕, 후추, 간장을 반컵씩 넣고 10분간 데친 후에 조리하면 살코기 표면에 간장과 설탕의 단짠의 맛이 스며들어 더욱더 맛있게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닭볶음탕은 깊은 냄비보다 넓은 냄비를 사용해야 화구가 닿는 바닥 면적이 넓어져 조리 시간도 단축하면서 양념의 농도와 맛을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닭볶음탕을 만들 때 닭과 감자를 먼저 익힌 후에 양파와 대파를 나중에 넣어야 채소가 녹아내리지 않아 양념의 단짠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맛과 모양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닭볶음탕 분말가루 궁금하시죠? 고춧가루와 야채 분말, 사골과 전분 등이 들어있는 조미료야, 조미료. 넓은 팬 위에 10분간 간장과 설탕에 데쳐낸 닭을 넣고 감자 2개와 닭볶음탕 분말 스푼 7큰술과 물 700ml를 넣고 20분간 타지 않게 조리듯이 끓인 후에 양파와 대파를 넣어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 내가 한 거보다 맛있다. 대박집 마라탕 맛 집에선 이렇게 만듭니다. 마라탕은 맵고 얼얼한 국물 요리, 마라샹궈는 맵고 얼얼한 볶음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얼한 느낌의 마라탕 소스, 물론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현지인들도요, 마라탕 소스는 대부분 시판용 마라 소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저런 마라탕 소스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향만 살짝 풍기는 마라 에스티 소스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마라탕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라탕을 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또 간단한 방법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리곰탕면에 스프 3분의 2개와 물을 자박하게 넣은 후 식자재향 마라탕 소스를 기호에 맞게 3큰술에서 4큰술 넣어주면 이야 진짜 맛이 나네 하면서 깜놀할 녹진한 국물 맛의 사리마라곰탕이 완성되고요. 두 번째, 썰맨이 즐겨 먹는 밀떡볶이 밀키트를 조리법대로 조리한 후에 이 식자재향 마라 소스를 3큰술을 넣고 마무리하면요, 마라떡볶이를 내가 왜 이제껏 돈 주고 사 먹었지 하며 이 머리를 2대 때리는 맛의 마라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뒷맛을 확 올려주네. 세 번째, 후라이팬에 잡채용 고기와 비엔나엔 100g을 넣고 볶아준 후 끓는 물에 불닭볶음면을 넣고 덜 익은 듯 끓인 후 물을 버리고 집 냉장고 문만 열면 누구나 있는 숙주나물과 청경채, 미리 볶아낸 고기를 넣고 불닭 소스와 식자재향 마라 소스를 2대1로 넣어서 살짝 섞듯이 볶아내면 누구나 다 있는 숙주나물과 청경채가 왜 나만 없지?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먹게 되는 불닭 마라 샹궈가 완성됩니다. 진짜 맛있다. 이 식자재향 마라소스가 궁금하시죠? 실온 보관되는 180g이고요. 마라탕 조리 시 2인분, 마라샹궈로 조리 시 4인분량의 소스입니다. 구매는 더보기 댓글란 참고하시고요. 마라맛 좋아하시는 분들 오라이. 자자, 이것도 저것도 다 싫어하는 또 귀차니즘 대마왕들 있으시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식자재향 냉동 마라탕인데요. 냉동고에서 꺼내자마자 뜯어서 이 온팍한 냄비에 넣고 끓여준 후에 드셔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가격은 4,700원에 평점 4.9. 야, 공격 개시. 먹고 싶은 재료들 있죠? 이거 몽땅 넣고 이 사골 육수하고 이 식자재향 마라 소스 넣고 그까이 거 뭐 대충 끓이면 둘이 먹다가 둘 다 죽는 마라탕이 완성됩니다. 이야,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될라고 이러냐. 다시다군의 어머니 같은 혼다시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혼다시는 가다랑어를 분말로 만든 조미료입니다. 주로 국물에 사용되지만 볶음과 조림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 물 500ml에 혼다시 1큰술을 넣고 계란 2개와 대파, 후추를 톡톡 뿌리면 계란국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잉? 두 번째 요리, 물 500ml에 나박 썰은 물을 넣고 혼다시 1큰술과 계란 2개에 북어채를 섞어 넣으면 북어해장국이 완성됩니다. 후추 톡톡 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요리, 물 600ml에 혼다시 1큰술 반을 넣고 삶은 소면을 넣으면 훈연 가다랑어 향의 잔치국수를 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혼다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일본의 국물 베이스가 가다랑어라면 한국의 국물 베이스는 당연 멸치죠. 가다랑어 분말과 MSG를 넣으면 혼다시, 멸치 분말에 MSG를 넣으면 멸치다시다가 됩니다. 응용요리 제육볶음입니다.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매운 고춧가루 반, 설탕 하나, 미림 둘, 혼다시 반, 후추 톡톡, 마늘 반 큰술 넣고 섞어주신 후에 너무 빠르다고요? 댓글과 요약란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레시피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목전지 300g 아무것도 넣지 않고 볶다가요, 양념 모두 다 넣고 대파와 양파 조금씩 넣고 볶아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니죠. 자, 형평 괜찮으신 분들 참깨 톡톡 뿌려주시면 완성되겠죠? 자,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박집 갈비탕 맛, 집에선 갈비탕 분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1단계 요리도 아닌 요리, 갈비탕 분말을 이용해서 만든 소고기 묵국입니다. 나박 썰은 무 150g, 갈비탕 분말 2큰술, 국거리용 소고기 150g, 후추 조금,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과 물 1리터를 넣은 후 기호에 맞게 국간장과 설탕 조금 넣어서 후간 풍미 조절하시고요. 대파를 넣고 한 스푼 더 끓이면 소고기 묵국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잉? 오늘의 난이도 2단계 요리, 갈비탕 분말을 이용해서 만든 칼칼한 육개장입니다. 불맛 고추기름 2큰술, 나박 썰은 무 100g, 국거리용 소고기 150g, 토란대 50g, 고사리 50g, 표고버섯 1개와 갈비탕 분말 2큰술, 일반 고춧가루 1큰술, 매운맛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무려 후추 톡톡과 물 1리터를 넣고 끓인 후에 기호에 맞게 국간장과 설탕으로 후간 풍미를 조절하시면 풍미업이 됩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숙주나물과 대파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넣어주시면 오래 끓이지 않아도 녹진하고 칼칼한 갈비탕을 가장한 육개장이 완성됩니다. 이 갈비탕 분말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다시다 아실 겁니다. 이 기본적인 다시다 성분에 사골 분말 함유량을 높인 맑은 국물에 적합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오늘의 3단계 요리, 바로 갈비탕입니다. 갈비탕용 백립을 사용해도 되지만 찜용 갈비를 사용하면 고기가 많아. 찬물에 2시간 정도 담가서 핏물을 뺀 후 손질된 갈비를 깊고 넓은 웍이나 냄비에 넣고 갈색빛이 날 때까지 익혀주시면 풍미가 배가 됩니다. 갈비 1kg 기준 국간장 3큰술과 갈비탕 분말 2큰술을 넣고 물을 자박하게 넣어서 타지 않게 조리듯이 1시간을 끓여주세요.
끓이면서 증발된 물만큼 물을 넣고 기름기와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끓이면 됩니다. 여기서 썰매의 팁, 지난번 수육 영상에서 사용한 한방팁에 딱 1분 이하로 육수에 넣었다가 빼주면 유명 갈비탕 그 집 맛을 쏙 빼닮은 갈비탕이 완성됩니다. 배운 사람은 후추, 더 배운 사람은 대파 많이 넣으세요. 오늘의 결론, 갈비탕 고기 딱 뜯게 되는 날은요 한 잔 딱. 안 돼요? 안 먹어.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을 때 나오는 국물은 이렇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에 우동다시만 넣은 집은 1단계, 뜨거운 물에 우동다시에 우동건더기를 넣은 집은 2단계, 뜨거운 물에 우동다시에 미소된장과 미역을 넣고 끓이면 3단계 국물이 완성됩니다. 이 우동다시의 정체가 궁금하죠? 우리가 흔히 먹는 농민의 마음에서 나온 이 생생우동 잘 아실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우동 액상 스프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동다시입니다. 커피포트에 400ml의 물을 끓인 후에 냄비에 넣고 우동다시 3큰술과 참치액 3분의 2큰술, 냉동 우동면을 넣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우동, 요리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토핑은 대파나 쪽파를 얇게 썰어서 넣으면 되고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계신 분들은 우동 건더기나 유부등을 넣으면 좋습니다. 오뎅 한 꼬치 넣게 되면 어묵우동이 되겠죠. 여기에 다진 김치 조금 썰어 넣으면 김치우동이 되고요. 새우나 튀김을 넣으면 튀김우동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 우동은 참 쉽다. 쉬운 돈 맛내기 어려운 생선조림 레시피 2가지와 참치집이나 횟집 곁다리 반찬으로 나오는 무조림 응용요리, 분말가루로 순식간에 만들어 볼게요. 아, 좋다. 이 제품 못 사면 오늘 레시피는 또 글러먹었구나 하실 것 같아서 화면 상단과 댓글창에 썰맨의 이 만능 생선조림 영상 한 줄기 빛과 같이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삐지지 마. 그래서 오늘은 고등어조림과 갈치조림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조림 레시피 응용 방법 썰맨의 검증된 레시피로 재해석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어는 뭐 그렇다 쳐도 갈치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오늘의 첫 번째 요리도 아닌 요리, 횟집이나 참치집 곁다리 반찬으로 나오는 무조림인데요. 이게 쉬운 듯 안 쉬운 듯 애매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무 500g을 미용실 원장님 삘에 머리를 맡기듯 알아서 잘라주세요 원장님. 깊고 좁은 냄비에 물을 넣고 고등어 갈치조림 분말 3-4큰술과 진간장 2큰술, 식용유 1큰술, 올리고당 안되죠. 물엿을 휘리릭 쭉 넣어준 뒤에 은근하게 졸여주면 끝난 겁니다. 참 쉽죠잉? 배운 사람은 참깨, 더 배운 사람은 쪽파채까지 데코레이션 해주면 맛변 는 없고요. 보기에만 좋습니다. 넌 너무 솔직해. 아, 담백하다. 두 번째, 사랑스럽다는 뜻의 이 더럽게 비싼 갈치조림입니다. 감자 2-3알을 넓적 썰어서 넓고 낮은 냄비에 감자를 깔아주고 그 위에 갈치도 올려주세요. 응용 레시피 들어갑니다. 갈치조림 분말가루 4-5큰술을 넣은 후에 작은 양파 1개, 대파 1대와 생강 분말 2분의 1큰술, 진간장 2큰술과 물을 자박하게 넣어서 강불로 뚜껑을 덮고 한 번 끓인 후에 다시 뚜껑을 열고 약불로 타지 않게 조리듯이 끓여주세요. 기호에 따라 매운 고추나 홍고추, 매운 고춧가루 1큰술을 크게 토핑하듯이 넣어주면 색감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렇게 힘들게 조리지 말고 비싼 갈치는 그냥 구워 먹는 게 어떨지. 넌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아까 말하지. 세 번째 메인 영상, 바로 고등어조림입니다. 무나 감자를 냄비 하단에 깔아줬는데 무하고 감자가 익지 않고 따로 노는 경우 있으시죠? 없다고요. 이따 치고요. 그럴 경우에 냄비 바닥에 무나 감자를 먼저 깔아준 후에 이 분말가루 1-2큰술과 간장을 조금 넣고 메모울차게 한번 끓여서 익힌 후에 거사를 치르면 됩니다. 그게 뭐 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하시지만 의외로 이 대박집 비법에는요 이런 순서에서 오는 차이가 비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어 한 손을 넣고 그 위에 분말가루 2-3큰술을 넣은 후에 뚜껑을 덮고 15분, 다시 뚜껑을 열었다가 닫고 10분 타지 않게 약불로 졸여주고요. 국물이 졸았다 싶을 때 양파와 대파,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나중에 넣어주면 색감과 식감, 미각까지 만족시키는 고등어조림이 완성됩니다. 이게 뭐라고? 고등어조림 요리도 아닙니다. 고등어는 소금에 살짝 절인 고등어가 바로 먹기엔 좋고요. 자반고등어도 해보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몸으로 표현해볼게요. 좋다. 이거 생고등어가 그래서 좋네. 최고인데? 진짜 맛있다. 국물도 안 먹어. 국물 찌기네. 무가 딱 야들야들하게 될 때까지 그냥 은근하게 계속 끓여줘야 됩니다. 야, 이거 계속 먹게 되네.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아, 국물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아, 좋은데? 자반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국물에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소고기 못지않은 맛과 비주얼에 굽는 재미까지 있는 양고기, 요리도 아닌 요리 3가지 준비했습니다. Here we go. 1단계 큐브형 양고기 300g에 꽃소금 4분의 1큰술과 미림 1큰술, 전분 2큰술을 넣고 손으로 잘 버무려준 후에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타지 않게 익도록 잘 볶아주세요. 이때 처음부터 고기를 휘젓지 말고 바닥면이 익었을 때 뒤집어야 고기끼리 질척대면서 들러붙지 않습니다. 볶아낸 고기를 접시에 덜어낸 후 설탕 1큰술, 후추 3분의 1큰술, 진간장 2큰술, 단맛 나는 미림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굴소스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고기를 볶았던 후라이팬에 양파채 4분의 1개와 브로콜리를 넣고 볶아주다가 접시에 덜어놓았던 고기를 채소와 함께 다시 한번 볶아주고 만들어놨던 양념소스를 넣고 타지 않게 잘 익혀주면서 식감 있는 양파까지 더해주게 되면 몽골리안 스타일의 양고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 그냥 소고기라고 해도 믿겠는데? 식감도 좋고 탄수화물하고 고기하고 씹히는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브로콜리도 안 익히고 그냥 바로 넣어도 돼요. 브로콜리 향 좋다. 이거 꼭 해보세요. 맛있는데? 오늘 양고기 어떤 고기인지 어떻게 샀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양고기는 썰맨이 요즘 푹 빠져있는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쿠팡에서 약 1시간 넘는 검색 끝에 픽했고요. 보자마자 딱 외칩니다. 따봉. 그런데요, 어린 양인지 늙은 양인지 양양거리지 맙시다. 그냥 가성비가 좋을 땐 당연히 늙은 양이구나 생각하고 주문하는 게 속편합니다. 왜냐면요, 이 구성이 좋았어요. 큐브형 냉동 양고기 1kg에 양꼬치 소스 2개, 거기에 무료 배송 플러스 꼬치용 나무꼬쟁이 10개 포함, 그리고 냉동팩 포함. 이 정도면 뭐 늙은 양이구나 하고 먹어야지 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양고기를 사서 어디다 구워 먹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2단계 요리 노멀하게 양꼬치 바베큐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그냥 노멀하게 구우면 재미가 없죠. 요즘 취미로 캠핑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20년차 고인물 캠퍼인데요. 바베큐 준비하려면 숯을 사던 장작을 사던 사야 되고, 화롯대 준비해야지, 나무나 숯에 불 붙이려면 가스토치 필요하지, 또 부탄가스 사야지, 먹고 나면 치워야지, 시커멓게 또 숯땡이가 된 화롯대나 불판은 누가 다 닦고 치우고 언제 집에 가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광고라고 말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닙니다. 이게 광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요거 인스타그램에서 눈여겨보다가 질렀습니다. 2개에 2만원이고요 무턱대고 드리려는 언박싱 컨텐츠. 그 첫 번째 일회용 스텐 바베큐 세트. 그릴 느낌 영롱하죠? 손 애지지 아야야 하지 말라고 장갑 선사했고요. 조개탄 보입니다. 라이터로 불만 붙이면 화르르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5에서 10분 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베큐 그릴 자체에 또 리프트업 기능도 있네요. 끝났어. 이거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 쟁여템이다, 쟁여템. 쟁여템도 준비됐겠다. 바베큐 뭐 어려울 거 있나요? 양고기 구매할 때 서비스로 보내준 이 꼬챙이에 이쁘장하게 꽂아주시고, 불이 붙고 난 후 5에서 10분 후 타지 않게 양꼬치를 굽는데, 이때도 또 처음부터 막 돌리고 하지 마세요. 양꼬치의 아랫면이 익어서 살짝이 기름기가 나올 때 뒤집어줘야 고기가 이 바베큐 그릴 위에 들러붙지 않습니다. 모든 고기는 갈색빛이 날 때까지 구워야 맛있죠. 노릇노릇하게 잘 익혀낸 양꼬치를 이것도 서비스로 또 줬다고 말씀드렸죠. 쯔란, 커민, 참깨가 섞여 있는데요. 먹어보니까 짭짤하게 이 맛소금이 첨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봉지나 줬어. 난 알지. 이 판매자 사장님 센스가 그냥 말을 말자. 그냥 고수야, 고수. 촬영할 때 또 상의만 입는 썰맨도 고수. 자, 직접 맛봐봤어요. 맛있죠? 맛있네. 야, 와, 맛있다.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다. 숯불에 딱 구우면 맛 짱이네. 웬만한 양꼬치집보다 낫다. 다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좀 섞어서 그런지 그냥 막 마지못해 삼켜야 되는 부위가 좀 들어있네. 한 7-80%는 맛있죠. 냄새도 안 나고 괜찮네. 캠핑 다니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거짓말 안 해요. 뭐야 거짓말해. 이쪽하고 일도 관계 없습니다. 딱 가격 대비 양도 그렇고 괜찮아 보여서 구성이 좋잖아요. 양념까지 다 이렇게 주는데 맛있지. 오늘 이걸로 점심 때야겠다.
오늘의 3단계 요리 양고기를 이용한 아마 최초의 요리일 겁니다. 지코바 치킨을 모방한 양코바 만들어 볼게요. 굵은 입자 보통맛 고춧가루 1큰술, 베트남 고춧가루 1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큰술, 진간장 3큰술, 물엿 6큰술, 고추장 1큰술, 후추 2분의 1큰술, 토마토 케찹 2큰술, 노추 2분의 1큰술, 불닭 소스 2큰술에 불맛 고추기름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300g의 양고기와 떡을 넣고 볶아준 후 떡볶이 떡이 노릇하게 익었을 때 만들어 놓은 양념 을 넣고 타지 않게 조리듯이 중불로 볶아주세요. 마지막 양코바의 활용정점 청양고추 3개를 얇게 썰어 넣고 버무려주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양코바 요리도 아닙니다. 배운 사람은 참깨 톡톡, 더 배운 사람은 콜라 준비해 주시고요. 맛을 한번 봤어요. 맛있죠? 야, 떡볶이. 와. 오, 술안주야, 술안주. 와, 탄산이 필요해. 오늘의 결론. 이것도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걸로. 오늘은요 짜장 분말을 이용한 똑같은 재료 확실하게 다른 맛의 한 끗의 차이 준비했습니다. Here we go. 첫 번째 썰팁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짜장 분말을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나 식용유에 짜장 분말을 개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 맛이요? 아우 그냥 말을 말자 말을 마. 두 번째 팁 짜파게티 스프와 짜장 분말 스프를 1대1로 섞어서 한번 끓여서 잡숴보세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짜파게티의 그 오리지널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자자 급할수록 돌아가야죠. 아무리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이 지조는 지켜야죠. 에피타이저라고 하기엔 이 몰상식하게 대용량이 군만두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군만두 어디서 사요? 얼마예요? 우리 동네에는 없던데. 오빠가 알려줄게. 식자재왕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도 가능하지만 서울 지역은 이 왕마트 굴머니 서비스 아니 굿모닝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날 10시까지 온라인 주문 시 다음날 아침 9시 전까지 문 앞에 배송해드린다는데 썰맨이 사는 이 경기도에는 왜 안 하누? 무시하누? 여기도 배송 좀 해줘라. 시켰어. 이 멘트만 좀 넣어달라고. 나도 좀 살자. 배송이고 뭐고 또 맛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누? 이 3년간 먹어본 냉동 군만두 중에 최고.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군만두 튀긴다고 미련 곰단지처럼 곰솥 꺼내지 마세요. 좁고 깊은 두툼한 냄비를 사용해야 기름도 적게 쓰면서 맛있게 튀길 수 있습니다. 세상 또 귀찮으신 분들 있죠. 이 자매품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중화요리집 스타일로 식용유를 넣고 순식간에 튀겨낼 건데요. 온도는 170도 이하로 시간은 1분 30초로 튀겨주시면 됩니다. 180도를 넘겨서 튀기면 홀랑 탑니다. 만두를 또 튀기실 때는 한 번 초벌로 튀긴 이후에 두 번째 기름을 빼고 한 번 더 튀기게 되면 훨씬 더 바삭한 느낌의 군만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간장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여기에 매운 고춧가루 조금 넣게 되면 환상의 만두가 완성됩니다. 이게 뭐라고? 군만두 요리도 아닙니다. 아, 나 끝난 줄 알았다. 짜장면 만들어야 되네. 저 솔직히 식자재왕 이 짜장가루 기대 1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옛날에 내가 찾던 그 짜파게티 그 맛이야. 나 깜짝 놀랐어. 일단 짜장고기는 기름기 적당한 저렴한 돼지고기면 어떤 부위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넌 왜 등심 쓰니? 나 요즘 다이어트 하잖아. 내가 내 손으로 발톱을 못 깎는다니까. 이런 등심을 먹기 좋게 잘 잘라주시고요.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양파 2개를 깍둑깍둑 썰어서 예쁘장하게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근은 왜 넣으려고? 사람이 변했니? 영양소는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은 거야. 당근 싫어. 감자는 선택사항입니다. 기호에 따라서 넣거나 빼주시면 되고요. 후라이팬에 식용유 넉넉하게 둘러서 짜장의 풍미를 한껏 올릴 수 있는 대파 기름을 내어주세요. 대파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고기를 휘젓지 마시고 간장을 조금 넣어서 간장의 풍미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살짝의 팁을 드리면 생강을 조금 넣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급 중화요리집의 그 짜장 맛을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익지 않고 딱딱한 감자와 당근을 넣고 한 소끔 볶아주시다가 잘라 넣었던 양파를 한 번에다 넣지 마시고요. 절반씩 넣어주세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정용 화력은 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채소가 들어가게 되면 물이 생기게 됩니다. 볶아지는 게 아니라 익혀지게 되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짜장은요 강한 불색이 화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씩 나눠주시고요. 더욱더 맛있게 먹는 두 번째 팁, 바로 짜장 분말을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식용유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볶아주게 되면요 훨씬 더 풍미 있는 짜장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물과 설탕을 넣어서 점도와 단맛을 조정하게 되면 짜장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용할 면은 생중화면 6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두꺼운 중화면이 아니라 소면보다는 두껍고 중면보다는 살짝 얇은 이 썰면이
라면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중화면인데요. 여담이긴 한데요. 진짜 한 해 한 해 맛있는 상품, 편리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짜장 분말, 중화면, 그리고 만두까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